60세 이후의 삶은 진정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생기 넘치는 기분으로 일어나는 상상을 해보세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앞으로 다가올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작은 변화가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몇 번이나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했으나 사실은 새로운 단계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매일매일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다시 쓸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전히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깨어나 보세요. 고정관념을 깨고 그동안 잃어버렸던 에너지를 되찾을 시간입니다. 더 강렬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변화를 위한 열쇠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습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탐구할 준비가 되셨나요? 진정한 모험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니 함께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략들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신체 활동. 그것이야말로 가장 저렴한 약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몸을 움직이는 것이 건강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깨닫게 됩니다. 단순히 체중을 줄이거나 근육을 키우는 것만이 아니라 심장을 강하게 하고 근육을 활성화시키며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 특히 노년기에는 몸에 큰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동네 근처 공원에서의 산책은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강도 높지 않더라도 바람을 느끼고 이웃과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한 요가와 수영도 좋은 옵션입니다. 요가는 근육을 늘려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이완을 가져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수영은 관절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특히 적합한데 물이 몸의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조정이 가능하고 정말로 접근하기 쉽습니다. 일상에서 규칙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쁘다는 것을 알지만 신체 활동을 위한 시간을 예약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것이 일상으로 자리 잡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없이는 못 살게 될 것입니다. 규칙성은 습관을 형성하게 하고 그로 인해 규율이 생깁니다. 게다가 생산적인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언제나 좋은 일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 반드시 자신의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가끔 너무 과하게 나가고 싶어질 때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한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날 산책하기 싫다면 괜찮습니다. 운동은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동기부여가 계속 높아지고 신체 활동이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친구나 가족의 지원도 큰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친구를 초대해 함께 걷거나 요가 수업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어떨까요? 몸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인연을 맺고 새로운 우정을 쌓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즐거운 방식으로 신체 활동을 하면 그것이 즐거움과 기쁨의 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인 식사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미 충분히 살았으니 무엇이든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건강한 식사는 특히 노년기에 좋은 삶의 질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은 질병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웰빙을 증진합니다. 좋은 삶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영양소는 우리의 친구입니다.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은 몸이 제대로 기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과일, 채소, 전곡은 훌륭한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바나나나 사과와 같은 좋은 과일로 시작하는 것은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분 섭취의 중요성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은 생명이며 적절한 수분 유지는 노인의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가공식품과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끔 디저트를 참기 힘든 건 알지만 과도한 섭취는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비결은 균형입니다. 가끔은 괜찮지만 그것을 습관으로 만들면 해로울 수 있습니다. 신선한 재료로 가정식 요리를 시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식사가 진정으로 건강하도록 보장하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요리는 재미있고 치료적인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재료를 실험해보고 친구나 가족을 초대해 함께 요리하는 것은 단순한 작업을 공동체의 순간으로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단순한 일상적인 일도 즐거움과 창의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새로운 좋아하는 요리를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영양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자의 몸은 독특하므로 전문가가 여러분의 필요에 맞는 식단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은 우선사항이며 우리가 접시에 담는 것을 돌보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행동 중 하나입니다. 건강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정신적 및 정서적 건강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체적 문제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마음도 돌봐야 한다는 것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정신을 활성화하는 것은 몸을 돌보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좋은 책을 읽거나 보드 게임을 하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뇌를 자극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아 마음에 드는 것을 찾기 어렵지 않습니다. 사회적 상호작용도 정신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독서 모임, 춤 수업, 또는 심지어 산책클럽에 참여하는 것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마음을 바쁘게 유지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종종 노년기에는 고독이 큰 도전이 될 수 있으며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때 일상의 도전을 더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웃고 경험을 나누는 것은 강력한 치료법입니다. 더욱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매우 보람 있는 일입니다.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온라인 강좌 수강 등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지속적인 학습은 기억력과 창의력을 자극하며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유용하고 활동적이라고 느끼게 하는 방법이며 그 자체로도 행복감을 가져다 줍니다. 물론 감정적 지원의 중요성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전문가가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감정을 이야기하고 털어놓으며 지원을 구하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강함의 표시입니다. 많은 지역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지원 그룹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그룹은 공감과 이해의 유대감을 형성하여 매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아 돌봄을 촉진하는 활동, 예를 들어 명상과 마음 챙김은 정신 건강을 돌보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자신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고 반성하며 긴장을 푸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실천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이고 일상 속에서 편안함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정신 건강은 우리의 전반적인 웰빙에서 중요한 부분이며 이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인생이 도전적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작은 변화가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식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전문가가 아니지만 저를 도와준 몇 가지 기술을 탐구해왔습니다. 그 중 하나가 명상입니다. 조용한 장소를 찾아 몇 분 동안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정리하고 평화를 가져오는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명상 외에도 마음 챙김은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개념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내일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걱정하거나 과거의 문제를 회상하는 대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을 음미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처럼 간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은 일상 속에서 우리가 종종 잃어버리는 가벼움을 가져다 줍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때때로 인생은 무서울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오지만 이를 낙관적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시각이 변할 수 있습니다. 친구 및 가족과 이야기하면서
많은 이들이 비슷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경험을 공유하고 다른 이야기를 듣는 것은 우리가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님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발견한 또 다른 기술은 호흡 운동입니다. 불안이 다가올 때 깊은 호흡을 몇 번 하며 내까지 세고 내까지 참았다가 다시 내까지 세며 천천히 내쉬는 것을 합니다. 이 간단한 기술은 심장을 진정시키고 마음을 현재로 되돌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믿으세요. 그것은 해방감을 주는 느낌입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의 중요성을 배우고 있습니다. 책을 읽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공원에서 산책하는 등 이러한 잠깐의 휴식은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것과 진정을 주는 것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은 더 나은 삶을 사는 데 중요합니다. 예방 건강 관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만듭니다. 제가 배운 한 가지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의사를 찾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설명할 수 없는 안정감을 줍니다. 검진과 함께 백신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백신을 맞는 것에 대해 주저할 수 있지만 그것들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보호수단입니다. 노인에게 권장되는 백신들은 독감이나 폐렴과 같은 심각한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백신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저처럼 만성질환이 있다면 그 상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종종 식단이나 일상에서의 간단한 변화가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 전문가와의 원활한 소통은 자아 돌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증상과 기분을 기록하는 것도 해왔습니다. 이는 저뿐만 아니라 의사에게도 제 건강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간단한 실천은 진료 시 명확성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명확성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건강에 대한 교육은 필수적입니다. 노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에 대해 읽고 경고 신호를 이해하는 것은 필요할 때 행동할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건강은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에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감정적 웰빙을 돌보는 것도 신체를 돌보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친구나 전문가와 걱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종종 짊어지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고 지내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스트레스 관리와 예방 건강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보다 충만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열쇠는 이러한 실천을 포함한 루틴을 설정하여 일상생활의 일부로 만드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이는 우리의 삶의 질에 엄청난 보탬이 됩니다. 자,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회생활은 잘 늙어가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사회적이고 여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기쁨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마음의 진정제이기도 합니다. 클럽이나 자원봉사 그룹에 참여할 때마다 제 에너지가 상승하는 것을 느낍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저를 다시 일깨우고 여전히 많은 것을 제공하고 배우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 혜택은 많습니다. 먼저 사회화는 노인에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고립감을 느낄 수 있지만 그룹에 합류하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대화, 웃음, 그리고 함께 직면하는 도전은 우리 정서적 웰빙을 위해 필수적인 유대를 형성합니다. 또한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활동적으로 지내는 좋은 방법입니다. 보호소에서 도와주거나 이벤트를 조직하거나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그룹의 일원이 되는 것 등 기회는 무한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원예 그룹에 참여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훌륭한 사람들과 연결되었고 식물과 그 관리 방법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누가 내게 녹색 엄지손가락이 생길 줄 알았겠어요? 취미는 우리의 삶의 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취미는 창의성을 표현하는 방법이자 동시에 정신적으로 활기를 유지하는 수단이죠. 요리,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등 즐거움을 주는 활동들은 필수적입니다. 저 역시 기타를 다시 배우면서 큰 즐거움을 느꼈고 그 덕분에 다른 음악가들과의 새로운 우정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이고 여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삶을 풍요롭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밝고 날카롭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인생은 순간과 경험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이러한 것들에 더 많이 노출될수록 우리의 여정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당신을 끌어당기는 그룹이나 취미, 활동을 찾아보세요. 당신이 스스로와 다른 이들에 대해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제 재정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이는 60세 이후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일하고 삶을 만들어가는데 많은 시간을 바치지만 종종 미래에 대해 고민할 시간을 갖지 못하죠. 개인 재정을 관리하는 것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조직과 계획의 문제일 뿐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준비를 철저히 할수록 마음이 더 편해진다고요. 제가 처음 한 일 중 하나는 앉아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종이에 적어보면 돈이 어디로 가는지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거비와 건강관리 같은 고정 지출뿐만 아니라 작은 것 같지만 월말에 큰 금액이 되는 지출도 포함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짜 중요한 것들을 우선시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또한 은퇴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재정적 여유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여러 투자 옵션이 있으며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고정 수익 펀드에 투자하기로 결정을 내렸고 안정적이고 안전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는 필요한 순간에 재정적 지원을 보장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건강보험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도전이 될 수 있으므로 좋은 보험이 필수적입니다. 저는 항상 사람들이 가능한 옵션을 조사하고 비교해보라고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에게 맞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좋은 서비스 네트워크를 갖춘 보험을 찾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거 옵션도 고려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사는 집은 우리에게 너무 클 수 있습니다. 집이 여전히 최적의 거주지인지 아니면 더 많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콘도나 다른 주거 형태로 이동하는 것이 더 편리하고 안전할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삶을 계획하면 설명하기 어려운 통제감과 평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불확실성으로 가득할 수 있지만 좋은 재정 계획을 세우면 매 순간을 더 안전하고 자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가올 변화에 대비하고 열려 있는 것입니다. 정신적 및 정서적 건강. 이 점은 종종 간과되지만 우리의 복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정신을 활발히 유지하는 것은 몸을 돌보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삶은 때때로 일상이 되고 지루해질 수 있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극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독서를 많이 하는데 이는 제 정신에 놀라운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게임도 정신을 날카롭게 유지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단어 퍼즐과 스도쿠를 푸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러한 도전은 제 뇌를 훈련시키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즐거운 시간도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혼자서 하거나 그룹으로 하며 사교 활동도 할 수 있어 좋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는 정서적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친구와 가족과의 유대 관계는 소중한 정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저는 언제나 친구들과의 만남을 조직하려고 합니다. 거실에서의 편안한 대화든 근처 카페에서의 커피 한 잔이든 이러한 순간들은 제 영혼에 좋은 약과 같습니다. 그리고 독서 클럽이나 걷기 모임 같은 그룹에 참여하면 경험을 나누는 것이 풍요롭고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지속적인 학습에 투자하는 것은 정신을 활발히 유지하는 멋진 방법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저는 사진 수업에 등록했는데 이는 저에게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특별한 순간을 포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비슷한 관심을 가진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습니다. 학습은 우리를 생기 있고 호기심 가득하게 만들어주며 이는 정신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필요할 때 정서적 지원을 찾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강함의 표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이야기하는 것은 힘든 순간을 극복하고 스트레스와 불안을 관리하는 전략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돌보는 것은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자신과 잘 지내고 삶의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이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논의한 모든 것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까요? 60세 이후 더 나은 삶을 위한 5가지 방법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가득한 새 삶의 단계로의 초대입니다. 작은 변화가 일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매일 에너지를 새롭게 하고 새로운 모험과 도전을 탐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분은 어떠신가요? 다음 단계를 내딛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인생은 멈추지 않으며 행동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지금입니다. 절대 늦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목표를 재정의하고 새로운 길을 계획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오늘 당신이 이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내일 그중 하나의 조언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잊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에게 가장 와닿았던 5가지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함께 동기부여와 지지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갑시다. 미래는 밝고 그것은 지금 시작됩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